네, 이번 시간은 3주차 3교시로서 컨설턴트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도 화백은 조선시대 화백으로서 많은 어떤 그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 그 화가로 유명합니다. 민속 화가로 유명한데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그림에 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관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씨름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양반은 누구인지, 뭐 상민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어떤 퀴즈를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온라인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음에 씨름으로 지금 들어갈 선수는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게 찾으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좌측 상단에 있는 우산을 들고 있는 부채로 얼굴을 막고 있는 그 옆 사람의 무릎에 깍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다음 씨름 선수로 예측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컨설턴트는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큰 흐름을 보면서 맥락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아주 날카로운 어떤 통찰력, 예지력이 필요한 뜻에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냥 보여주는 일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맥락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컨설턴트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란 무엇이냐? 컨설턴트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학문적 지식과 거기에 따른 전문 경험을 통해서 의뢰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의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결국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분석해서 투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컨설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컨설턴트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버형인데 비버는 굉장히 물에서 자기 집을 만들고 노력하는 이렇게 노력형의 어떤 컨설턴트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우형. 여우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꾀가 많아서 이제 굉장히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잘하는 어떤 기업체의 문제 해결을 잘하는 문제 해결 컨설턴트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올빼명. 올빼명은 뭘까요? 굉장히 이제 통찰력이 뛰어나서 어떤 거시적 관점, 이런 어떤 맥락을 잘 보는 이런 또 컨설턴트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떤 돌고형으로서 이제 관계지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맞는 어떤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마 1번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비버형보다는 주로 고객들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통찰력이 있는 이런 어떤 컨설턴트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단 업무 능력이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건 맞지 않겠죠. 두 번째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 물론 지금은 굉장히 현재 뭐 온라인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집대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컨설턴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다양한 분야에 경험했던 분들이 컨설턴트로 좀 많이 성공하는 걸 보면 좀 다양한 경험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굉장히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태도도 중요하고, 그다음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윤리성,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컨설턴트의 주요 역할을 우리가 한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전문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발견. 아까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1교시에서 어떤 밀란의 프로세스 5단계, 뭐 한국 능률표도 6단계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한 또 우리가 이제 사실을 발견한, 실제로 이 기업의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팩트를 발견해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의 발견자 역할을 또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또 대안을 발견해서 이걸 또 이제 해결을 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발견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 전문가,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우리가 이제 기술 쪽보다는 경영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면 굉장히 또 그쪽에서는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설턴트의 또 주요 역할이 고객사의 어떤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교육 훈련자의 어떤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오타가 났네요. 이제 검토자가 되죠. 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토자의 어떤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컨설턴트의 주요 역할은 결국 솔루션을 내서 고객이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의 진입 방안을 보면은, 컨설턴트는 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1교시에 설명드린 이제 모집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곳에서 저희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소서를 받고, 그다음에 기본적 학력, 자격증, 경력, 실적을 받아서 이제 서류 전형을 먼저 해서, 여기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을 면접을 해서 컨설턴트로 임명하는 구조로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모집하는 곳은 어디냐? 잠깐 설명드리면, 컨설턴트 모집 기관은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도 있고, 지역재단, 서민금융진흥원,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 기술보증도 있고, 중소벤처진흥공단, 은행, 이렇게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컨설팅 종류,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각각의 일하는데, 물론 이것은 2018년 기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각의 하루당 일당이라든지 컨설턴트 현재 규모, 이런 것들은 제가 모집 시기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이트를 가셔서 컨설턴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면은 앞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경영지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미 현업에서 좀 그런 기술이나 자격이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저희 제자분들이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경영지도사나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은 현업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경험이 있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컨설턴트로 활동한 어떤 이런 것들이 레코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먼저 컨설턴트로 먼저 진입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1년에 단 몇 건이 되더라도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록을 쌓아두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에 따른 어떤 영향력과 컨설턴트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의 정도를 봤을 때 컨설턴트 역할에는 크게 뒤에서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5가지 역할을 봅니다.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어떤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재적 어떤 중립적 제안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객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가 봤을 때, 우리가 소방관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컨설턴트 역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컨설턴트가 문제 해결이나 모든 것에 회계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떤 고객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고객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재자 역할의 컨설턴트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어떤 컨설턴트는 최소한 어떤 촉진자 역할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고객은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신의 문제는 거의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컨설턴트를 굉장히 그쪽에서 자기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굉장히 또 기대치는 큽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어떤 이 고객의 어떤 기대치도 충족시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컨설턴트가 약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어떤 컨설턴트들 보면은 어떤 이렇게 중재자나 어떤 프로세스 어떤 촉진자 이런 사람보다는 어떤 의사처럼 처방을 내려주거나 소방관처럼 아예 불을 끄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컨설턴트들이 훨씬 롱런하고 잘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개인형 컨설턴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계 글로벌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중심의 어떤 컨설팅에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기울어진 운동량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러면서 또 그 시장을 헤쳐나가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의 우리가 이제 과업 수행 핵심 역량의 8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제가 그랬죠. 컨설턴트는 결국은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컨설턴트의 핵심 역량은 문서를 잘 작성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우리 또 컨설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컨설팅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문서로 잘 작성해서 특히 이거 잘 하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내가 아무리 성과가 좋더라도 제대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컨설턴트에서 문서 작성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능력은 상대방을 좀 설득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인터뷰 능력. 아무래도 우리가 컨설턴트가 인터뷰를 갔을 때 대부분의 우리가 인터뷰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는 인터뷰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조정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션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최신 자료 업데이트하는 리서치 능력 그리고 또 시간 관리 능력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아무래도 우리가 컨설턴트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고서는 또 제출해야 되고 또 이름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 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섭 기술 능력 이런 8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뒷장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턴트의 어떤 과업 수행 핵심 역량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의 어떤 맥락적 접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업의 굉장히 속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프로세스로 가는데 문제의 발견과 고체와 그리고 문제의 평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작성, 해결책의 결정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갖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제가 수업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제가 밑에 출처가 밝혀졌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또 보완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또 관련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은 컨설턴트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과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및 각종 보고서를 문서하는 과업을 말하는데 문서 작성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굉장히 그러니까 문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열어볼 수 있어야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서 문서를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해서 문서의 어떤 문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틀도 잘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의뢰인에게 제출할 때는 가급적인 문서는 길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최대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문서를 잘 만들었어도 이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얼마나 전달을 잘 하느냐. 특히 교수인 저도 마찬가지고 현대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도 뒷받침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허설을 잘해서 우리가 이제 시선이나 모든 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시간도 잘 맞추고 이런 것들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특히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이제 어떤 전문가나 어떤 이런 회사의 어떤 CEO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했을 때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충분히 이렇게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데서 잘 못하면 실제로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역량을 제대로 이제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고객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CEO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 해당 부서의 직원을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저도 뭐 신용부정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 학생분들하고 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실적으로 가보면은 인터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분들은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뭐 핸드폰으로 문자도 오고 아니면은 잠깐 본인 뭐 개인적인 볼 일도 물어나고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갔을 때 물론 제가 교수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인터뷰를 할 때 시간을 굉장히 오래 이야기를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시간을 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진솔한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0분 이렇게 인터뷰하겠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아예 바쁘다고 회피하기 때문에 5분 내지는 뭐 10분 이렇게 짧게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컨설턴트가 이제 어떤 회의나 어떤 이런 또 CEO와 어떤 직원과 사이 아니면 또 관계사와 어떤 협력사와 사이 의뢰사와 협력사의 사이 이런 어떤 거에 따른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컨설턴트에서는 이런 건 많지 않을 건데 이런 능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 리서치 능력.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얼마나 자세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보는 우선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최신 정보, 가장 최신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이제 빠르게 우리가 이제 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고객사에서 원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어떤 정보의 리서치 능력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우리가 시간 관리 능력이 있죠. 시간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컨설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과 컨설턴트의 어떤 효율적인 시간 활용 방법이기 때문에 미팅을 할 때도 충분히 어떤 사전 준비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충분히 고지를 안 하면 보통 한 2, 3일 전에 고지하고 만약에 당일날 2시에 미팅을 하러 가면 이 당사자들이 미팅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사전에 미팅을 하러 가는 날 다 문자도 넣고 또 그 중에 핵심 어떤 그 가장 코어 인물에게 사전에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에 학생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차장님하고 뭐 무슨 과장님하고 이렇게 미팅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제대로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또 당신이 이 어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미팅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이 주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꼭 그 자리에 가급적이면은 사장을 참석시켜서 사장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데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교섭기술 능력.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 뭐 고객도 있을 수가 있고 외부 인터뷰도 있을 수가 있고 컨설팅 기업 내부의 어떤 선후배 동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교섭해서 시간에서 이제 어떤 교섭기술 능력은 결국 이제 퍼실레이터 능력과 비슷한 이런 것들을 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교섭 타결을 위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죠. A 플랜, B 플랜, C 플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예측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랜을 예측해서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는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능력들을 잘 갖추셔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대부분 컨설턴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객 사이는 굉장히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받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 설계사들이 같은 고객을 가지고 수십 명의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설턴트 시장도 굉장히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그 중에서도 진짜 컨설턴트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컨설턴트는 저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첫 번째는 리스닝이라는데 우선 첫 번째 고객의 말을 제대로 경청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경청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은 위에 있는 빙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빙하에 있는 해저 밑에 있는 문제점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맥락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감 경청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만 보게 되면은 결국 고객한테 어떤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 기대치 핵심을 직접 꿰두고 고객이 여러분의 손을 직접 맞잡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공감과 어떤 그 경청 능력이 있느냐. 이건 제가 말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같은 문제를 듣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 능력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맥락을 이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이게 제퍼슨 의사당이라는 이런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념관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리석에 이제 이렇게 더러운 오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알아본 거죠. 왜 대리석이 쉽게 부식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거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제 청소부들이 자꾸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 청소부들이 왜 세척을 할까 물어보니까 비둘기 배설물이 많이 묻어 있다. 그럼 비둘기가 왜 여기에 배설물에 여기에 특히 건물에 많이 배설물을 할까 보니까 비둘기 먹인 거미가 기념관 옆에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거미가 왜 많을까 보니까 바로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많더라는 거죠. 나방이 왜 많은가 보니까 바로 조명등을 한 저녁 7시부터 켜야 되는데 조명 효과를 위해서 한 5시부터 조명등을 켜다 보니까 나방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미가 많아졌고 거미가 많아지니까 비둘기가 많아졌고 비둘기가 많아지니까 배설물이 많아지고 배설물이 많다 보니까 청소부가 세척하는 결국은 문제 해결은 우리가 청소부의 세척이 아니라 조명등을 2시간 늦게 켜는 걸로 결론을 내는 이런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이 굉장히 컨설턴트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 제가 만나본 CEO들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받고도 굉장히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자기는 좀 해결책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해결하지 않다. 물론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컨설턴트가 중요하냐? 컨설턴트 문제 해결해서 리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졸속적인 어떤 보고서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연구하고 해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는 답답한 컨설턴트보다는 어떤 담담한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담을 한자로 써놨는데 담담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불 화자가 4개가 있고 물 숫자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시켜서 불난리 4번, 물난리 2번을 겪어도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평온한 자존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결국은 시장에서 성공할 거다. 결국은 내가 가벼운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실제로 지혜를 전달할 것인가는 결국은 똑같은 컨설팅을 받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고객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컨설턴트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량을 키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주차 퀴즈로 3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컨설팅 산업의 문제점으로 적절하는 걸 고르시오. 그래서 4개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프로세스 우리가 2교시에서 했었죠. 착수 단계의 주요 활동 그리고 착수 단계, 진단 단계, 실행 단계 우리가 이제 피드백 관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었던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답안지 작성해서 다음 주 교환이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리하면서 제가 체험으로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지금 바둑도 지금 언택트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응시배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국제대회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좀 중국 기사들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 바둑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과거 황제라던 바둑계 황제 바로 이게 조은현,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 저기 국회의원도 하다가 이제 물러났죠. 20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조은현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판밖에서 바라보아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은현 지금 저 교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바둑 선수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이창호, 이세돌 이런 뭐 뛰어난 선수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바둑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어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현 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남보다 먼저 판을 읽고 굉장히 미래를 앞서 나가는 어떤 판단력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은현 국수도 항상 바둑을 두다 보면 실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보면은 자기가 못 봤던 수를 자기가 또 훈수를 줄 때는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지 않고 잠시 옆에서 방관적인 관점에서 판을 바라보면 결국은 해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리스닝, 러닝, 리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더 나은 어떤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주차 컨설팅 교육 및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주차하고 조금 어떤 맥락 같을 수가 있습니다만 4주차 언택트 시제, 소상공인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